여러분, 최근에 밤 늦은 시간에 동네 골목이나 가장 번화했던 거리를 한번 조심스럽게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보셨나요? 분명히 간판불은 화려하게 빛나고 가게 문은 열려 있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손님은 단 한 명도 없고 사장님만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그 숨막히는 적막함 말입니다. 예전 같으면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고기 굽는 고소한 냄새로 왁자지껄했을 그 공간들이 이제는 마치 시간이 멈춘 유령 도시처럼 무거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한때는 권리금만 2억, 3억 원을 호가하던 그 노다지 같던 자리들이 지금은 임대문의라는 빛바랜 종이만 흉하게 붙은 채 비어 있습니다. 저게 단순히 운이 없어서 혹은 사장님이 게을러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준비되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위기의 파도를 넘고 계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경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혹시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 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임대료 걱정에 밤을 지새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텅 빈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내쉬고 계신가요? 자, 지금부터 자영업자가 왜 몰락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3년 안에 90%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업종들의 5가지 비극적인 진실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경고하고 싶은 진실은 진입장벽의 저주와 레드오션의 함정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완전 경쟁의 비극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쉽게 말해 누구나 돈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업종은 그만큼 망하기도 쉽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치킨집과 카페, 그리고 편의점입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르쳐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퇴직한 분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먼저 눈독을 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남들이 다 하는 일에 매 노후를 거는 건 사업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그것도 승률이 10%도 안 되는 아주 위험한 도박이죠. 1982년, 당시 은행원의 월급은 35만 원이었는데 서울 변두리 아파트가 7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때는 자영업만 해도 열심히만 하면 10년 안에 집 한 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실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기술이 있거나 부지런하기만 하면 시장에서 자리를 잡는 게 어렵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56세 김 사장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명예퇴직금 3억 원을 털어 유명 치킨집을 차리셨죠. 김 사장님은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했다고 자부하셨습니다. 프랜차이즈 교육도 열심히 받았고 상권도 직접 발로 뛰며 확인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그분 가게 반경 500m 안에 이미 치킨집만 12개가 들어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닭을 맛있게 튀기고 친절하게 응대해도 파이의 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에 손에 주는 돈은 150만 원이 안 됐습니다. 임대료 300만 원에 인건비 400만 원, 배달료와 재료비, 각종 세금까지 떼고 나면 사장님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한 처지가 되는 겁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곳은 이미 레드오션이 아니라 피바다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려는 일이 옆집 아저씨나 뒷집 총각이 일주일만 배우면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아주 위험한 도박판에 서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진실은 플랫폼의 노예가 된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맘만 좋고 사장님이 친절하면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상권이라는 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목 좋은 곳을 의미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배달앱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자영업자의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출이 3천만 원, 4천만 원 찍히니까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배달 중개 수수료 6.8%에서 많게는 12% 이상. 여기에 광고비인 울트라콜이나 오픈리스트 비용, 배달비 분담금 3,000원에서 4,000원, 여기에 카드 결제 수수료와 부가세까지 떼고 나면
정작 사장님 주머니에 남는 건 찌꺼기뿐입니다. 예쁜 인테리어의 카페를 운영하며 인스타그램에서도 꽤 유명한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하루에 커피를 150잔 넘게 파는데도 정작 임대료를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 관련 비용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원두값과 우유값 등 재료비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40%를 넘어섰는데 남은 돈으로 월세와 전기세를 내고 나면 자기 인건비조차 안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사장님은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11시까지 일하지만 통장에는 돈이 쌓이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대출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장님이 플랫폼의 직원이 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니, 직원은 월급이라도 따박따박 받지. 자영업자는 자기 노후자금 다 들여서 플랫폼 기업들 배만 불려주는 꼴입니다. 여러분, 매 가게의 진짜 영업이익률을 지금 당장 계산해 보십시오. 플랫폼에 상납하는 돈이 내 순수익보다 많다면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붕괴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배달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이 기이한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3년 뒤 여러분의 가게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라는 무거운 돌덩이가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리는 경제의 혈압과도 같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오듯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자영업자의 심장은 멈춥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를 기억하시죠? 그때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저금리로 대출을 막대하게 풀었습니다. 2%대의 낮은 금리로 수억 원을 빌려준다고 하니 많은 분이 그게 기회인 줄 알고 돈을 빌려 가게를 확장하거나 화려한 인테리어로 바꿨습니다. 나중에 장사해서 갚으면 되지 라는 낙관론이 팽배했죠. 하지만 그 달콤했던 독약이 지금 여러분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던 분들이 이자가 몇 달치 밀려서 평생의 안식처였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최말수 씨가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에 3% 금리로 4억 원을 빌려 상가 건물을 매수하고 식당을 크게 열었는데 지금 금리가 7%를 넘어섰습니다. 매달 나가던 이자가 100만 원 수준에서 230만 원으로 폭등한 겁니다. 매출은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매달 갚아야 하는 금융비용만 2배 넘게 뛰었으니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처 씨는 매일 아침 은행 앱을 켜서 대출 이자 빠져나가는 날짜를 확인하는 게 고통스러울 지경입니다. 이자만 내다가 원금은 손도 못 대는 상태. 이게 바로 부채의 늪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대출 상환 계획을 아주 냉정하게 점검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한 달 소득 중 40% 이상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이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게는 이미 파산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원금을 줄이는 등의 처절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인건비와 임대료라는 양날의 검, 그리고 이를 대체하는 기술의 배신입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사람이 직접 주문을 받는 대신 차가운 키오스크가 우리를 맞이하고 서빙 로봇이 무표정하게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사장님들이 첨단 기술을 좋아해서 혹은 트렌드에 민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을 쓰면 도저히 수익을 맞출 수 없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은 1만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주요 수당에 퇴직금까지 챙겨주다 보면 사장님은 정작 한 달 내내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면서도 알바생보다 적은 돈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더 큰 진짜 문제는 임대료입니다. 장사가 안 돼서 상권이 죽어가고 공실이 넘쳐나는데도 건물주들은 절대로 임대료를 내리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내리면 건물의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은행 대출이 회수될까봐 겁을 먹기 때문이죠. 건물주는 자산가라 버티면 되지만 그 안에서 피땀 흘려 장사하는 사장님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65세 박 사장님은 한자리에서 15년 동안 고깃집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직원 5명을 두고 사장님 소리 들으며 품위 있게 일하셨지만 지금은 인건비를 아끼려 부인과 둘이서 설거지며 서빙이며 파출보 일까지 겸하며 하루 14시간을 일하십니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아버려 매일 진통제를 드시면서도 일하시더군요. 매달 오르는 가스비와 전기세, 그리고
요지부동인 임대료를 내고 나면 허탈함만 남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만두고 싶어도 권리금은커녕 원상복구 비용만 3천만 원이 든다는 소리에 발이 묶인 채 지옥 같은 하루를 견디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게를 시작하거나 계약을 갱신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사장님 본인의 노동 가치를 0으로 계산하고도 적자가 난다면 그건 사업이 아니라 스스로를 옥죄는 노예 계약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소비 지도 자체가 통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오프라인 공간을 그저 경험의 장소로만 소비할 뿐 실제 구매는 모두 스마트폰 안에서 해결합니다. 옷가게, 신발가게, 화장품 매장들이 왜 신촌과 명동에서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손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손님은 구경하러 오는데 정작 물건은 인터넷 최저가로 사기 때문입니다. 이를 쇼룸 현상이라고 하죠. 오프라인 매장은 대기업 제품의 쇼룸으로 전락했고 사장님들은 비싼 월세와 전기세 내며 그들의 제품 홍보 대행사 역할을 무상으로 해주고 있는 꼴입니다. 이런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자영업자는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분들이 60대 이상의 중장년층 사장님들입니다. 평생의 경험과 직관을 믿고 장사하시지만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지금의 시장에서는 그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20년 동안 숭례복 매장을 운영해온 정미 씨는 지난달 결국 폐업했습니다. 매장에 와서 옷을 다 입어보고 거울 보며 사진까지 찍어놓고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켜서 모델명을 검색해 최저가로 결제하는 손님들을 보며 인간적인 배신감까지 느끼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거대한 시대적 흐름입니다. 여러분의 가게가 온라인 검색창에 어떻게 노출되는지, MZ세대가 여러분의 공간을 인스타그램에 인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지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네이버 지도나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의 가게가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시장에서 소리 없이 퇴출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경험을 팔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고도의 전략이 없으면 생존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절망적이고 차가운 이야기만 늘어놓으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겁니다. 하지만 위기는 철저히 준비된 사람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자영업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3가지 필살기,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빚을 뼈를 깎는 고통으로 줄이고 확실한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1997년 IMF 사태 때 최후의 생존자들은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리한 대출을 쓰지 않았거나 위기 징후가 보일 때 가장 먼저 자존심을 버리고 빚부터 갚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8세 청년 김태현 군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작은 이자카야를 운영하다가 금리가 오를 기미가 보이자마자 자신이 타던 수입차를 팔고 가입했던 보험들을 정리해서 1억 원의 대출금을 4천만 원으로 확 줄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150만 원이나 아꼈죠. 결국 주변 가게들이 이자를 못 이겨 하나둘 무너질 때 김군은 모아둔 현금을 바탕으로 좋은 조건의 매장을 하나 더 인수해 지금은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지갑 속에 있는 안 쓰면 신용카드부터 가위로 자르십시오.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원금을 갚아나가는 그 처절한 태도가 여러분의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감이 아닌 데이터로 경영하는 디지털 체질 개선입니다. 내가 먹어보니 맛있더라. 이 정도면 손님이 오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쓰레기통에 과감히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오는지, 어느 시간대에 매출이 집중되는지, 재료가 어디서 새고 있는지 정확한 숫자로 파악해야 합니다. 한 삼겹살집 사장님은 매달 버려지는 잔반의 양을 철저히 체크하고 메뉴를 재구성했습니다. 손님들이 잘 손대지 않는 밑반찬 5가지를 과감히 줄이고 대신 고기의 질을 높였죠. 그랬더니 원가는 15% 줄어들었고 고객 만족도는 오히려 30% 올라갔습니다. 숫자를 알면 비로소 돈이 보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작게 시작하고 현금 흐름을 철저히 관리하는 스몰 앤 린 전략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대출받아
100평짜리 대형 고깃집 차리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5평짜리 작은 공간에서도 온라인 매출로 수억 원을 버는 시대입니다. 고정비가 많이 드는 오프라인 매장에 여러분의 모든 걸 걸지 마십시오. 공유 주방을 활용하거나 배달 전문 매장으로 시작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시장의 반응을 먼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비비로 최소 6개월치의 운영 자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매출은 허상이고 순이익은 환상이며 오직 통장에 꽂히는 현금만이 진실입니다. 현금이 마르면 사장님의 판단력도 흐려지고 결국 무너집니다. 지금 당장 불필요한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비상금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 자영업의 위기는 이미 우리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이 치열한 일부 포화 업종에서는 신규 창업자의 90%가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통계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정비 부담이 큰 상태에서 소비자가 지갑을 닫았을 때 자본력이 약한 영세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밀려나는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업종이 이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어 기제를 갖춰야 할지를 지금 즉시 점검하십시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모두가 끝났다고 절망할 때 묵묵히 빚을 줄이고 현잠을 지키며 변화에 적응했던 사람들은 위기가 지나간 뒤 거대한 부를 일구었습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단한 천재나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했던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계십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언젠간 나아지겠지라고 기도만 하며 막연한 희망에 매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냉정한 숫자의 세계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이 져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시스템에 의해 희생되는 사람이 아닌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생존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책상 앞에 앉아 여러분의 부채, 리스트와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내역을 10원 단위까지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가게의 서비스가 온라인에서 손님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냉정하게 검색해 보십시오. 그 작은 직시와 실천 하나가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일군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